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CSA 손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게임을 위한 애저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저 MySQL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타입인 싱글 서버와 플렉서블 서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애저 MySQL 오버뷰입니다. 우선은 애저에서 제공되는 MySQL 파스를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많이 접하고 알고 계신 내용이 있겠지만 온프렘과 이아스 그리고 파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온프렘을 사용하실 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데이터 센터를 계약하고 물리적인 서버를 발주하고 사용할 OS나 DB를 선택하고 설치하고 고가용성 구성이나 백업 등등의 작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뭔가 많은 부분을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게임을 개발하는 사용자가 개발 외에 다른 많은 작업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우리가 서버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때 두 가지의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아스, 두 번째는 파스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 이아스의 형태로 가게 되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시각화 같은 부분들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패치나 고가용성과 같은 부분,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들을 사용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럼 파스를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부분들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이나 데이터에 대한 관리적인, 논리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부분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것처럼 애저에서도 파스에서 제공되는 보안이나 성능에 대한 관리 부분들에 대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애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는 애저의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애저 코스모스 DB로 NoSQL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애저 데이터베이스 for MySQL과 그 외에 포스트그리SQL, 마리아DB 등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냅스 쪽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나 분석 쪽을 담당할 수 있는 데이터 브릭스, 데이터 익스플로어,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등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애저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저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은 MySQL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ySQL 버전인 5.6부터 5.7, 8.0 기반의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nnoDB 엔진과 그와 더불어서 메모리 엔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MySQL은 GPLv2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애저에서 애저의 인프라에 맞게 MySQL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이로써 최적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고가용성과 자동화된 백업, 업데이트 및 패치 등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가상머신과 인프라 관리에 사용하는 시간 대신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더불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능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는 종량제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 산정도 용이합니다. 더불어 빠른 스케일 작업이 가능하므로 워크로드에 따른 탄력적인 스케일 업다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워크로드가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이라던가 iOS 심사를 받을 때 사용하시는 환경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잠시 꺼두는 환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시작, 중지 기능을 사용해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과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MySQL 파스 버전에는 크게 두 가지 배포 모드가 있습니다. 배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포털에서 MySQL을 사용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배포 모델은 첫 번째가 싱글 서버, 두 번째가 플렉서블 서버입니다. 싱글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최소화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최소한의 사용자가 구성,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치, 백업, 고가용성 보안 등의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사용자가 신경 쓰는 부분들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플렉서블 서버입니다. 작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때 새롭게 선보여진 마이크로소프트의 MySQL 유형입니다. 기존부터 제공되었던 일반적인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이 이름이 변경돼서 싱글 서버가 되었고 신규 유형은 플렉서블 서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제어하여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용성을 선택하거나 자동화된 패치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뷰 상태이고 올해 중순 정도에 GA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플렉서블 서버가 나오기 전에 포탈에서 MySQL을 생성하게 되면 DB 정보를 바로 입력해서 크리에이트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고 현재에는 포탈에서 MySQL 생성을 선택하게 되면 두 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다음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포 MySQL 파스와 더불어서 애저 VM의 MySQL까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을 게임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MySQL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아래에 보이시는 URL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교할 포인트는 파스와 이아스입니다. 애저 VM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에는 기존 레거시 환경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게임 DB가 5.1 버전의 경우 파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5.6 이상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위험 부담이나 작업 공수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애저 VM도 하나의 선택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용량 제한이 파스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 이것 또한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동화된 패치, 고가용성, 백업, 보안, 모니터링 등의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스케일에 대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갑자기 부하가 몰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즉각적인 확장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계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스케일 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VMware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 업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내부 파라미터 설정을 스케일업한 스큐에 맞게, 스펙에 맞게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을 변경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값도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간적 비용이나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서버와 플렉서블 서버이고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서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싱글 서버 같은 경우에는 MySQL 커뮤니티 버전인 5.6, 5.7, 8.0을 지원합니다. MySQL 싱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애저 리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게임사에서도 여러 리전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MySQL 싱글 서버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크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지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컴퓨팅 컨테이너에서 실행되고 스토리지 영역은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에 항상 상주하게 됩니다. 스토리지는 데이터 내구성을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세 벌로 동기화된 복사본을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사본은 동일한 로컬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어떻게 MySQL에 접속하는지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또는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ySQL 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게이트웨이, 즉 애저 내부에 존재하는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실제 존재하는 MySQL에 접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만약 MySQL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토리지 영역에 장애가 났을 때의 부분입니다. 스토리지에 장애가 나게 되면은 애저에서는 자동으로 이 세 벌에 대한 복제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신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한 다음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토리지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서비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MySQL 엔진 부분에 대해서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장애가 발생하면 신규 데이터베이스가 프로비저닝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 스토리지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매핑됩니다. 애저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신규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게 되고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변경 없이 다시 리트라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가용성 아키텍처는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 업다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가용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99.99% SLA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단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1분 이내에 정상화가 발생하고 현재는 거의 30초 내에 페일오버 타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글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라이싱 티어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옵션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는 베이직 옵션인데 베이직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라던가 MySQL의 기능을 확인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제너럴 퍼포즈와 메모리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너럴 퍼포즈와 메모리 옵티마이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코어당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하는지입니다. 제너럴 퍼포즈는 코어당 5기가를 사용을 하고 메모리 옵티마이저는 코어당 10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즈는 최대 코어가 64고 메모리 옵티마이저는 최대 코어가 32코어입니다. 다음은 티어에 따른 스토리지인데요. 제너럴 퍼포즈, 메모리 옵티마이저 둘 다 최대 16TB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토리지를 전부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100기가보다 작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5% 미만인 경우 읽기 전용으로 표시가 되고 100기가보다 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가 5기가 미만인 경우에만 읽기 전용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읽기 전용으로 표시가 된다면 새로운 쓰기 트랜잭션은 안 되고 기존의 활성 트랜잭션은 계속 수행이 됩니다. 또한 읽기 쿼리는 중단 없이 계속 동작하게 됩니다. 때문에 스토리지가 가득 차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토리지에 관련된 항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애저 포탈이나 애저 CLI를 사용해서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매트릭으로는 저장소 용량의 한도나 저장소 비율, 사용된 저장소 및 I/O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저장소 자동 증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소 자동 증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영향 없이도 저장소가 자동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는 다운되지 않고 확장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백업 저장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백업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7일의 백업본을 보존할 수 있고 최대 35일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사이즈만큼 백업 저장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용량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매달 기가 단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리소스에 대한 스케일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서버 생성 후에 V코어 수, 베이직을 제외한 가격 책정 계층, 그리고 스토리지 크기와 백업 보존 기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V코어 수 또는 가격 측정 모델 같은 경우를 변경하는 경우 새 컴퓨팅에 할당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잠시 끊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한 페일오버와 동일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새 서버로 전환되면 잠시 동안 커넥션이 끊길 수 있고 커밋되지 않은 모든 트랜잭션은 롤백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분 미만이고 통상적으로는 30초 내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존 기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중지 없이도 바로 적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비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IOPS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지를 확장해서 IOPS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IOPS는 최대 2만 IOPS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앞으로 추가되는 신규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IOPS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이고요. MMORPG 게임과 유사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부하를 발생시키는 툴을 만들었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MMORPG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테이블, 아이템, 메일, 스킬 등의 주요 6개의 테이블에 리드와 라이트 비율을 7:3으로 해서 부하를 주었고요. 해당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32코어에서 진행을 했고 스토리지는 7테라였고요. 초당 평균 5만 QPS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보장된 QPS 성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싱글 서버 같은 경우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패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OS 및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자동화된 보안 소프트웨어의 패치를 수행하는데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MySQL 같은 경우에는 5.7.21에서 2일 같은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패치됩니다. 이러한 패치의 경우에는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하시게 되면 이벤트 72시간 전에 유지관리 알람을 메일이나 편하신 채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된 백업 및 시점 복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업은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고요.
최대 35일 이내에 어떤 시간으로든 시점 복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업 보존 기간을 7일로 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점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수로 혹은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다시 복원시키고 싶으시다면 삭제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백업 및 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애저의 백업 기능 외에도 MySQL 덤프를 사용해서 백업 복구도 가능하십니다. 또 파스를 사용하는 장점인 유연한 스케일 업다운도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변경 가능한 스케일 작업이 가능하고요. 스토리지 스케일링은 온라인으로부터 수행되고 자동 확장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저에 있는 리플리케이션은 최대 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의 세팅이 가능합니다. 동일 리전이 아니더라도 세팅 가능합니다. 온프렘에 있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복제본은 새로운 MySQL 서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동으로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케이션 간의 롤 체인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플리케이션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리드에 대한 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게임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로그 조회 등은 읽기 작업만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리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안 부분입니다. 애저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보안 계층이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상의 전송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암호화인 SSL, TLSL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합니다. 또한 MySQL에 접근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의 IP 주소는 보호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암호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임시 파일도 마찬가지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 IP나 가상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서 MySQL이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접근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IP나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MySQL에서 행해지는 로그인이라던가 또는 DDL 작업 등과 같은 설정 등을 감사 로깅을 통해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애저 세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드밴스드 트리트 디텍션 프리뷰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싱글 서버에서 소개해드릴 부분의 마지막인 모니터링 쪽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저의 매트릭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CPU, 메모리, 스토리지와 같은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진단 로그 같은 설정을 통해서 슬로우 쿼리나 감사 로그를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로그 어널리틱스 쪽으로 구현을 하시게 되면 쉽고 빠르게 쿠스토 쿼리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쿼리 저장소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대기 쿼리라던가 장기간 실행되는 쿼리, 인덱스 쿼리 성능 등 성능 권장 사항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에서 진행되는 자동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플랜디드 메인터넌스 알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애저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DB,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구현하실 수 있고 슬랙이나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입니다. 플렉서블 서버는 현재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고 올해 중순에 GA 될 예정입니다. 플렉서블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이 지원되고 있고요. 싱글 서버와 마찬가지로 스토리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토리지 영역은 싱글 서버와 동일하게 3개의 데이터 파일이 존재하고 데이터 파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3개의 복제본을 유지합니다. 싱글 서버와의 차이는 데이터베이스 노드 쪽에 있는데요. 기존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MySQL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다이렉트로 어플리케이션에 붙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MySQL을 사용하시던 유저명의 골뱅이 서버를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일반적인 MySQL과 동일하게 유저명만 사용하여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진노드 자체의 내부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메인터넌스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가용성 영역을 고려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용성 영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서버에서는 베이직 영역으로의 스케일 업다운이 불가능했었는데 플렉서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블 영역으로 스케일 업다운 가능하십니다. 플렉서블 서버에 대한 프라이싱 티어입니다. 싱글 서버와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 타입이 존재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타입별로 사용되는 VM이 다르다는 점과 기존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존 기간이 7일에서 35일이지만 플렉서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의 세부적인 제어와 유연성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렉서블 서버의 기능인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고객이 게임 점검 시간에 맞춰서 애저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설정 가능하십니다. 서버당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해당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설정하시게 되면 35일 전에 미리 언제 메인터넌스가 도는지 노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매니지드 스케줄이 있고 두 번째는 커스텀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전 타임이 저녁 11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메인터넌스가 돌게 되고 커스텀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요일을 선택을 해서 해당 요일에 대한 스타트 시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스타트 시간에 따른 메인터넌스가 돌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싱글 서버에서도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플렉서블 서버에서는 조금 더 많은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 캐시와 같은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이노디비 버퍼풀과 관련된 설정 등이 가능하고 로그빈 트러스트 펑션 크리에이트 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멀티 어베이러빌리티 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멀티 가용성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와 다른 가용성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 영역, 어베이러빌리티 존이라는 것은 지역 내의 고유한 실제 위치를 말합니다. 즉, 각 영역은 독립된 전원, 냉각 및 네트워킹을 갖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됩니다. 해당 어베일리티 존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빈 로그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서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이는 바이너리 로그를 이용해서 싱크로나이즈하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로그는 GRS에 쓰게 되고 스탠바이 DB가 GRS에서 로그를 읽고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플렉서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바이 DB를 두고 싱크로나이즈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싱글 서버에서 사용하는 리플리카와 다른 점은 페일오버가 났을 때 스탠바이를 프라이머리로 자동으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커넥션 스트링의 변경이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서버도 역시 리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10개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존에 생성된 MySQL과 접근 가능한 서비스들은 예를 들어서 VM, AKS,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의 성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싱글 서버와 동일한 워크로드로 테스트를 했었고요. MMORPG 게임과 유사한 워크로드입니다.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싱글 서버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테스트를 했고
해당 싱글 서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레이턴시나 처리량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플렉서블 서버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호환되는 드라이버에 대한 리스트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버들은 애저의 MySQL 쪽에서 관리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권장되는 드라이버는 MySQL 온라인 문서에서 상시 업데이트되고 있고, 호환되는 버전 이전의 버전을 사용하기보다 호환되는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시에 버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리트라이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나 패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서버 장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부분인데요. 커넥션이 페일났을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MySQL로 리트라이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MySQL 뿐만 아니라 파스DB 모두 공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넥션 페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1초 뒤에 리트라이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초 뒤에 리트라이를 다시 하고, 세 번째는 4초 뒤, 네 번째는 8초 뒤, 이런 식으로 커넥션에 대한 리트라이를 계속 반복하는 구문들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바를 사용하는 경우 JDBC에 대한 커넥션 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게임을 오픈하기 전에, 런칭하기 전에는 리스타트나 스케일 업다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트라이 로직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애저 MySQL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규 개발건이 아니라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 애저 파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덤프 및 복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를 온프렘이나 이아스에서 파스로 옮기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는 이노DB 엔진과 메모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거시 환경에서의 MySQL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진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파스 데이터베이스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서 MySQL 덤프와 같은 작업 유틸리티를 미리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1테라 이상의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병렬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사용해야 돼서 MySQL 덤퍼나 MySQL 로더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해서도 간단한 백업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저 DM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또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대한 다운타임이 최소화할 경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 DMS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통합적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인 동기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가동 중지 시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 DMS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온프렘에서 쌓인 데이터를 초기 로드를 통해서 애저 파스로 로드를 하게 되고 새로운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애저 파스로 전송되게 합니다. 신규 애저 파스로 넘기려는 시점에 어플리케이션을 중단하여 새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모두 신규 DB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신규로 사용할 애저 파스로 어플리케이션의 연결 문자열을 변경합니다. 네, 끝으로 요약하자면 파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DB 개발과 운영의 편의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 처리에 필요한 로직 개발이나 검토, 게임에 진행되는 데이터베이스 패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MySQL과 관련된 PT에 보시는 빨간 테두리에 있는 일은 애저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인 통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던가 유지관리 작업이라던가 모니터링 같은 부분, BI 구축과 같은 부분들은 사용자에 의해서 분석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부분은 애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발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Azure Database for MySQL이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모는 Azure Database for MySQL 하위 싱글 서버와 플렉서블 서버, 그 중에 오늘 데모는 싱글 서버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리소스 생성부터 아키텍처와 이로 인한 고가용성 제공, 그리고 접근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화벽 설정 방법과 MySQL 접속 방법, 그리고 기본 컨피그레이션 변경하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MySQL의 자동 백업이 제공이 되는데 그로 인한 특정 시점 복원, 그리고 슬로우 쿼리 모니터링, 그 다음에 지역 복제, 그리고 아무래도 파스 제품이라다 보니 몇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싱글 서버와 플렉서블 서버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해당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리소스 생성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포털에서 Azure Database for MySQL 서버에 들어가 보시면 Create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금일 진행은 싱글 서버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할 거라서 싱글 서버에서 Creat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맞은 해당 리소스를 배포할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주시고 엔드포인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유니크한 이름, 그리고 배포될 리전과 그리고 알맞은 버전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트와 스토리지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컨피규어 서버를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티어별로 베이직, 제너럴 퍼포즈, 메모리 옵티마이즈 형태로 세 가지의 티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티어에 대한 설명은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할 텐데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용도, 개발 용도에 알맞은 티어고요. 실제 라이브 환경에서는 범용과 메모리 옵티마이즈 두 가지 티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 좀 큰 차이점은 코어당 메모리 비율이 상이합니다. 범용 같은 경우에는 1V 코어당 5GB의 메모리가 할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1V 코어당 10GB의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워크로드에 맞게 알맞은 배포 모델을 선택하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너럴 퍼포즈, 메모리 옵티마이즈 두 티어 모두 1GB당 3IOPS에 해당하는 퍼포먼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배포할 때 선택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접속할 계정 정보를 선택하여 주시고 리소스에 대한 생성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생성을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리소스에 대한 생성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Azure Database for MySQL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록시 역할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연결을 DB 서버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MySQL 서버에 해당하는 컴퓨팅 노드, 그리고 모든 물리적 파일, 로그 파일들이 저장되는 리모트 스토리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아키텍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고가용성을 제공하는데, 만약에 컴퓨팅 노드가 다운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컴퓨팅 노드를 생성하고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변경하는 형태로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스케일업과 같이 이미 스케줄된 이벤트의 경우 미리 노드를 만들어 두고 이러한 상태에서 엔드포인트만 변경하기 때문에 빠른 페일오버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에서도 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새 카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컴퓨팅 노드와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가 변경되는 형태로 고가용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로 페일오버 동작으로 인한 기존 클라이언트 연결이 끊길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대비로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리트라이 로직이 권고됩니다. 이렇게 리소스 생성을 마쳤으면 이제 접속을 해야 될 텐데요. 접속하는 방법은 이제 방화벽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리소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커넥션 시큐리티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개별적인 IP에 대해서는 파이어월 룰 네임을 적고 허용할 IP 대역대를 적어주시면 개별적인 IP에 대한 방화벽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다음은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 게임 서버들이 배포된 서브넷 대역에서의 MySQL 연결을 허용하고 싶을 때 게임 서버들이 배포된 서브넷을 MySQL 방화벽 룰에 추가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구성하는 방법의 경우 기존의 VNet을 하나 생성을 해 두었는데요. Adding Existing Virtual Network를 선택하여 주시고 알맞은 룰 네임을 적어 줍니다. 그리고 허용하고 싶은 서브넷을 선택하여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설정을 이네이블 하는 과정에서 서브넷의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 구축이나 점검 중 아니면 트래픽이 적을 때 수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네이블 시키고 해당 서브넷 대역에 대한 방화벽 허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링크인데요.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면 VNet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을 받는 구성입니다. 모든 트래픽은 VNet 내에 있고 프라이빗 링크와 MySQL 리소스는 MS의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더 이상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형태인데요. 구성하는 방법의 경우 아까 포털에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커넥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알맞은 리소스 그룹과 프라이빗 링크의 네임 그리고 배포할 리전을 선택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프라이빗 링크를 어떤 리소스와 연결할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저희는 MySQL을 연결할 테니까 여기에서 MySQL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미 배포된 싱글 서버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가 이 프라이빗 링크가 배포될 서브넷 대역을 선택하여 주시고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링크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프라이빗 링크는 트래픽이 인터넷망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의 경우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기존 트래픽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반면에 프라이빗 링크는 추가적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과금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생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화벽 설정까지 했으니까 실제로 접속을 해 볼 텐데요. 접속하는 방법의 경우 배포된 리소스를 클릭해서 오버뷰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서버 네임과 서버 어드민 로그인 네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 접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환경 변수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요. 기존의 환경 변수 설정은 my.cnf 파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Azure Database for MySQL의 경우
서버의 스쿠에 따라 변경되는 환경 변수도 있고, 그리고 변경되지 않고 고정된 서버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방법의 경우 애저 포탈에서 서버 파라미터를 눌러보시면 변경 가능한 변수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알맞은 값들을 변경을 해서 저장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특정 시점 복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특정 시점으로 복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애저 MySQL의 자동 백업으로 인해 제공이 되는데요. 애저 MySQL의 백업 정책은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풀 백업이 주에 한 번, 차등 백업이 하루에 2번, 로그 백업은 매 5분에서 10분마다 발생하여 이를 통해 시점 복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싱글 서버의 경우 자동 백업이 최소 7일부터 최대 35일까지 시점 복원이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포털을 통해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오버뷰에 보시면 리스토어 버튼이 있습니다. 리스토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복원 가능한 시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해당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오버라이트 되는 형태가 아니고 해당 시점에 신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를 삭제,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MySQL 덤프 명령을 통해 삭제, 변경된 데이터를 백업 복구하는 형태로 복원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로우 쿼리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인데요.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에서는 슬로우 쿼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버 로그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클릭 here to enable log 이 부분을 선택하여 주시면 로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슬로우 쿼리 로그에 대한 부분을 ON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롱 쿼리 타임을 초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폴트 설정의 경우에는 10초 이상 되는 쿼리를 슬로우 쿼리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수집을 하겠다는 설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조금의 시간이 뒤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을 통해 슬로우 쿼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 하는 방법의 경우 서버 로그에 가보시면 방금과 같은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로그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로그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이와 같이, 이거는 제가 기존에 한번 슬로우 쿼리를 발생시켰던 건데요. 이러한 형태로 유저가 지정한 시간보다 오래 걸린 쿼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오 레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 방법인데요. 다음은 지오 레플리케이션 설정 방법입니다. 리드 레플리카의 경우 동일 리전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복제를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의 경우 포털에서 레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주신 후 Add 레플리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맞은 레플리카 서버 네임을 적어주시고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 손쉽게 리드 레플리카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파스 제품이라다 보니 몇몇 제약이 있는데요. 제약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 중에 제일 공통된 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MySQL이 지원하는 많은 스토리지 엔진 중에 지원하는 엔진은 아래 InnoDB와 MemoryDB 두 가지만 지원하고 MyI상 같은 경우의 엔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제약사항들은 독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MySQL 싱글 서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플렉서블 서버에
대해서 싱글 서버와 비교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당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의 경우 기존 싱글 서버의 경우 그 지원하는 버전이 5.6, 5.7, 8.0대로 다양한 반면에 플렉서블 서버의 경우 현재는 5.7 버전만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작업으로 인한 예정된 페일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싱글 서버의 경우 이러한 메인터넌스 작업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플렉서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메인터넌스 작업에 대한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영역 중복 고가용성 옵션을 통해서 오토 페일오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배포할 때만 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 배포하실 때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